2019년 1회 CBT 기출보건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점 전면 구성에 요구되는 5가지 광고 요소 AIDMA, 아이드마 법칙인데요. attention, 그리고 interest, desire, memory, action 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D가 디자인이 아니라 desire,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밖으로 창과 함께 평면이 돌출된 형태, 평면적으로 봤을 때 벽체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서 창이 돌출되는 거예요. 앞쪽으로. 그래서 여기 아늑한 구석 공간도 형성할 수 있고요. 돌출되어 있다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 윈도우라는 뜻인데 기둥과 기둥 사이의 벽 부분, 여기에 창을 넣었다고 해서 베이 윈도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자인 구성 요소 중 사선이 주는 느낌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선이 기울기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약동하는 느낌, 그리고 생동감, 운동감 같은 걸 느낄 수 있는데 안정감은 수평선에서 느낄 수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중 건축계 가구에 속하지 않는 것은 건축물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보통은 수납과 관계되어 나타나는 것이고요. 수납을 할 수 있는 선반, 벽장 등이 있고요. 파티션은 공간을 분할하는 벽체와 같은 역할을 해요. 건축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의자는 수납과 관계되지가 일단 않고 건축계 가구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자, 상점에서 쇼윈도, 출입구, 그리고 홀의 입구 부분, 평면적인 구성 요소, 그리고 아케이드 광고판 사인, 외부에서 보여주는 그런 요소들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가장 핵심 키워드가 홀의 입구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광고를 하는 부분을 파사드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정면 외벽을 이야기하는 건데 상점에서는 홀의 입구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인용 침대, 이렇게 킹 사이즈나 퀸 사이즈 대신에 싱글 1인용 침대 2개를 나란히 놓은 것은 쌍둥이처럼 놓아져 있다고 해서 트윈 베드, 트윈 침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중 실내 공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은 실내 공간에서는 인체에 잘 맞게 계획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단위 세대를 대지의 경사가 진 대지 위에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래층의 옥상이 이 위층의 테라스가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테라스 하우스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2개 또는 그 이상의 유사한 요소들이 서로 가까이 있으면 하나의 그룹으로 보려고 하는 것. 여기서 유사로 가면 안 되고 여기서 키워드는 가까이 있으면, 근접해 있으면 하나로 보려고 하는 지각 심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을 형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 주요 구성 요소는 바닥, 벽, 천장 이런 건데요. 옳지 않은 것은 바닥은 직접 밟고 서기 때문에 벽체와 같이 촉각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벽은 가구, 조명 등 실내에 놓여지는 설치물에 대한 배경적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천장은 시각적 흐름이 가장 마지막에 멈추는 곳이기에 지각의 느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른 요소들이 시대와 양식에 비해 변화가 현저한데 비해 천장은 고정적이지 않고요. 막 이렇게 도움 천장도 있고 우물 천장도 있고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바닥은 단 차이를 두기에 이렇게 보행의 위험 요소가 있어서 변화가 좀 현저하기 어렵습니다. 천장은 고정적이지 않고 변화가 현저한 요소입니다. 마르셀 브로이어가 디자인한 작품이고요. 강철 파이프를 휘어 기본 골조를 만들었습니다. 강철 파이프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천을 덮은 형태, 그것이 바실리 의자입니다. 바실리 칸딘스키의 집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자전거를 모티브로 디자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중 균형의 종류와 그 실제 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을 물어보았습니다. 방사적 균형은 중간에서 퍼져나가는 건데요. 도움을 위해서 보면 이런 느낌으로 생겼습니다. 중간에서 방사되는 퍼져나가는 형태고요. 타지마할 궁이 이렇게 중간에 좀 높은 게 있고 양쪽에 똑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이 타지마할 궁. 그리고 비대칭 균형은 이렇게 양쪽이 달라야 하는데 눈의 결정체는 중간을 기준으로 방사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눈의 결정체와 비대칭 균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결로 방지 방법으로 틀린 것은 겨울철을 예로 들어서 바깥이 영하 10도고 실내가 영상 20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실내에 있는 이 수증기가 이 벽체에 송골송골 맺히는 것이 결로 현상입니다. 결로 방지를 위해서는 이 난방을 통해서 벽체의 온도를 올려주면 좋고요. 환기를 통해서 실내에 있는 수증기를 밖으로 배출해주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단열이 잘 되면 외부에 있는 냉기가 침투하지 않기 때문에 단열을 통한 결로 방지가 가능해요. 그런데 전도는 고체를 통해서 열이 통하게 하는 건데 전도를 할수록 결로가 더 생기게 되지 결로가 방지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설명에 맞는 접합 철물은 목재를 접합을 하는데 힘의 방향이 달라서요. 이 접합하는 부위가 잘라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단력이 발생을 한다는 건데 그것을 저항하기 위해서 전단력이 발생해서 잘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부재 사이에 끼워 넣는 방식입니다. 쳐넣는 방식은 바깥에서 링처럼 끼우는 듀벨이 있고요. 파넣는 방식, 이렇게 두 개의 부재가 있으면 이렇게 안으로 부재를 끼워 넣는 방식, 이 두 가지가 주로 쓰이는데 듀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로 정의되는 것은 새로 모델링한다고 해서 리모델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소리가 갑자기 중지되어도 소리는 그 순간 없어지지 않고 점점 감소하게 되다가 안 들리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잔향, 그리고 이게 남아있는 시간을 잔향 시간이라고 하고요. 이 잔향 시간이 길수록 좀 소리가 명료하게 들리지 않고 잔향 시간이 짧을수록 소리가 명료하게 들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건축 재료의 물리적 성질 중 열 전도율의 단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열 전도율은 두께 1m 재료 양쪽 표면 온도 차이가 1도씨 차이예요. 그래서 단위 표면적당 이렇게 흐르는 열량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건데요. 킬로칼로리로 나올 때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그 거리에 대한 이야기고 시간당 몇 도씨가 변하는가, 이것이 킬로칼로리의 기준이고요. 와트로 볼 때는 와트 퍼 미터 K,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와트 퍼 제곱미터가 아니고요. 미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문양 또는 패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장식의 질서와 조화를 보는 방법, 이 패턴에 대한 어떤 설명이었고요. 작은 공간일 때 서로 다른 문양의 혼용이 들어가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좁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형태에 패턴이 들어갈 때는 형태가 패턴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반대예요. 만약에 이렇게 네모난 형태 안에 동글동글 패턴이 들어가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지만 이 형태가 패턴을 바꾸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속성에 의한 운동감 그리고 리듬감과 관계가 깊은 것이 이 패턴 그리고 문양입니다. 작업 공간에 전용의 국부 조명 방식이 들어갑니다. 책상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 국부 조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은 좀 조도를 낮춰서 어둑어둑하게 해서 이 작업장을 강조하는 그런 방식이 TAL 방식이고요. 작업구역이 태스크, 그리고 주변을 앰비언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TA고요. 라이트 방식, TAL 조명 방식 되겠습니다. 납은 좀 무겁고 이런 아이인데
설명으로 옳은 것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질입니다. 무겁고 연질. 이게 키워드였고요. 나머지는 잘못된 설명이었습니다. 목재 강도 중에 가장 큰 것은 응력 방향이 이 섬유 방향에 평행할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인장 강도가 가장 큰 것이 목재의 특징입니다. 자, 점토, 진흙에 톱밥이나 그리고 탄가루 같은 것들을 혼합해서 구운 것으로 가볍고 톱질이 가능해요. 그리고 못질도 가능합니다. 이런 가공성이 우수하고요. 구조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다공벽돌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공극이 많아요.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톱질도 가능하고 못질도 가능하고 가볍고, 그렇지만 가볍고 부슬부슬해서 구조용으로는 사용이 곤란한 것이 다공 또는 다공질 벽돌이었습니다. 목재의 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수중에 완전히 침수시키게 되면 물은 들어가겠지만 공기가 침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부패하지 않고 오랫동안 부패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용 혼화재 중 고성능 AE 감수제, 물을 줄여주는 기포제, 그것의 사용 목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은 단위 수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수제, 물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이 AE제 안에 있는 기포, 공기층이 물의 역할을 대신해요. 그리고 기포가 생기기 때문에 유동성이 생깁니다. 유동화 콘크리트. 그리고 응결 시간이나 초기 수화, 그러니까 처음에 빠르게 굳는 그 성질을 주는가입니다. 공기 연행제이기 때문에 응결 시간이나 초기 수화 촉진과는 관계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목적과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트의 슬럼프 로스 방지, 이것도 물을 덜 쓰기 때문에 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중 물시멘트비, 물과 시멘트의 비율인데요.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콘크리트의 강도를 내기 위해서 비율을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거푸집 형상에 맞게 다짐이 용이하며, 거푸집의 형태가 만약에 이렇게 둥근 형태가 되었다. 이 안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거예요. 그 형상에 맞게 잘 맞춰 들어가는 것인데요. 성형성, 플라스티시티, 그 성형성이 우수한가, 우수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플라스티시티고요. 형상에 맞게 잘 들어가서 맞아지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강제 열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림, 뜨임, 담금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먼저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거였고요. 하나씩 보면, 풀림은 강을 연하게 하거나 내부 응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보통은 열을 가해서 시키는 과정에서 모양을 변형하려고 연화시키는 목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뜨임질은 경도를 감소시키고, 이 단단한 걸 감소시킨다는 것은 열을 가해서 좀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서 연성과 인성을 크게 만들어서 모양을 쉽게 잡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불림은 500에서 600도씨로 가열을 해서 공기 중에 냉각을 하는 건데, 로 내부, 용광로 내부는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 안에서 서서히 냉각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림은 실온에 지켜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담금질,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 철을 뜨겁게 달군 다음에 기름이나 물에 담궈서 칙 하는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담금질입니다. 자, 중밀도 섬유판 MDF, 미디움 덴시티 파이버보드입니다.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밀도가 균일한 편이에요. 천연목은 요 사이사이에 심재와 변재의 차이, 또는 또 여러 가지 자라면서 일어나는 변수로 인하여 이 사이사이에 밀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갈아서 톱밥을 만들어서 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밀도가 훨씬 더 균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목재는 대부분 물을 먹기 때문에 습기에 약하고, 이 톱밥으로 만들어서 눌렀기 때문에 그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반 고정못으로 시공이 용이하며, 한 번 고정 철물을 사용한 것도 쉽게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목재는 구멍을 뚫고 나면은 그 자리에는 다시 시공이 어렵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구멍 뚫었는데 거기다가 또 새로운 철물을 뚫겠다. 그것은 강도를 낮추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가구 제조용 판 형태의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 열 경화성, 열을 받으면 단단해지는 열 경화성 수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페놀, 실리콘, 멜라민 모두 열 경화성 수지에 속하는데 비닐, 아크릴 이런 것들은 열을 받으면 흐물흐물해지는 열 가소성 수지에 속합니다. 단열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열재는 다공질 재료가 많죠. 우리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학적 강도가 크지 않죠. 역학적 강도는 대표적으로 압축 강도라고 봤을 때 공국이 워낙 많고 가벼워서 강도가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흡음성이 좋고요. 열 전도율이 낮으면 단열 성능도 좋은 편입니다.